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혼자가 가장 편하다. 억지로 나간 모임에서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집 안에서 비로소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혼자가 편안해진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이지요. 젊을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면 이제는 마음 통하는 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 혹은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더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평온함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점점 고립되고 있는 건 아닐까? 외롭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거운 관계의 무게를 감당하기는 버겁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느슨한 관계라는 이름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혼자가 편안하지만 동시에 세상과 따뜻하게 연결되고 싶은 당신을 위해 느슨한 관계라는 마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 마음유산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카렌 핑거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도 연결을 원한다. 그러나 그 연결은 반드시 친밀할 필요는 없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 주인이 건네는 짧은 인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의 작은 미소 같은 아주 사소하고 스쳐 지나가는 접촉만으로도 우리 삶의 만족감은 높아지고 외로움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는 이것을 약한 유대라 불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얇게 이어진 그 느슨한 연결이 오히려 새로운 정보와 생각지 못한 위로를 건네고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것이지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삶을 추적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반드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깊은 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얼굴만 아는 이웃,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취미 모임의 동료, 단골 가게, 주인과의 그 느슨한 연결조차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산책길에서 작은 기적을 만난 한 동반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며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져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늘 같은 길, 같은 시간, 같은 풍경으로 채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칠까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요. 나는 혼자가 편해. 이 말이 자신을 지키는 주문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스쳐 지나가던 한 이웃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 평범한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와 동시에 아주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함이 가슴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걷던 산책길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었습니다. 늘 무겁기만 하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단순한 운동이었던 산책은 혹시나 그 이웃을 마주칠까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이름조차 모르고 긴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지만 그 몇 초의 따뜻한 인사가 하루를 살아갈 작은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주던 순간이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관계의 문을 닫아버렸던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반복된 오해에 지쳐 결국 모든 관계를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의 감정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고요함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픈 어느 날 망설임 없이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명절이 와도 현관문은 하루 종일 고요하고 휴대폰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을 때 어느새 집안의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정말 우연히 동네의 작은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도 반가움보다 경계심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책의 한 구절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모두가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 수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한 구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실 하나가 고립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버텨온 마음을 따뜻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내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아마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서로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짧지만 그 작은 교감은 하루의 동력이 됩니다. 낮 단골 가게에 들어서면 주인이 평소와 다른 내 표정을 보고는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라며 말을 건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누그러지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저녁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오늘 달빛이 참 좋습니다 라며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고독을 아주 잠시나마 덜어냅니다. 이렇듯 우리의 하루 곳곳에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풍경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느슨한 그물망을 짜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붙잡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음의 유산은 이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반드시 뜨겁거나 촘촘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결이 우리의 고독을 덜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소중한 연결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3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얼굴 아는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짓기. 산책길, 카페, 시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얼굴이 있지요. 오늘은 용기 내어 눈을 마주치고 희미하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적 신호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 작은 신호 하나가 뇌에서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나는 여전히 세상과 연결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심어줍니다. 둘째, 가까운 지인에게 요구 없는 안부 전하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나 지인에게 긴 전화나 만남 약속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하늘이 참 예뻐서 문득 네 생각이 났어. 이 한 줄의 메시지면 충분합니다.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 그저 내 마음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접촉만으로도 외로움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셋째, 나의 느슨한 그물망 확인하기. 오늘 밤 종이에 내가 느슨하게 연결된 사람 5명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웃, 단골 가게 주인, 운동 모임 친구,
멀리 있는 친척까지 이름을 적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목록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한 사람에게 내일 작은 미소를 건네는 순간 그 연결은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혼자가 편한 건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슨한 관계라는 따뜻한 연결이 있을 때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충만한 평화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 곁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느슨하지만 따뜻한 연결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기억되는 사람임을 발견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동반자 마음유산이었습니다.